수만 평 임야입니다. 3,900만원 입찰가 제안드리고 153만 명 대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임야입니다. 탄소 흡수량은 5,000급이고요. 탄소 흡수량이 5,000급이면 상당히 좋은 것이죠. 평수도 5만 평 육박합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여러분들의 새 희망 그리고 본 방송의 취지, 국토균형 발전 6차 산업까지 가자, 그리고 입법 2가지, 치유복지 비가 지원이 되는 입법, 자연힐링 복지바우처 쿠폰을 받은 국민들이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와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까지 가자. 오늘 영상처럼 탄소 흡수량 좋은 숲속에 들어가서 100세 넘게 살자. 그 취지로 경매 공매 물건을 수단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상은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수만 평이라고 하잖아요. 평수 명시 안 하죠. 그러면 일단 이거는 좋은 거죠. 회원이 컨설팅 회원이 낙찰 받으셔야 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통제하는 거니까 어느 지역이냐 묻지 마세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모든 영상은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는 영상입니다. 평창강 뷰 절벽 절경을 자랑하는 통산이 매물로 나온 것인데 어저께 올린 영상입니다. 오늘 낙찰됐습니다. 즉 아주 좋은 물건들은 당연히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입찰 시간도 안 드려요. 이거 보고 괜찮네 하고서 분석하고 임장 가고 입찰 볼 시간도 안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올라간 영상들은 모두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공부가 되는 정보는 얻어가실 수 있는데 입찰 정보는 안 드린다는 점 이해하시고 필요하시면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5만 평 가까이 되는 임야입니다. 수만 평이에요. 150여만 명 대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탄소 흡수량은 5,000급입니다. 상당히 좋은 겁니다. 가격은 3,900만 원입니다. 이 땅을 낙찰받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다른 경매공매 방송에서 전혀 들으실 수 없는 전문적인 이야기 하니까 입체적으로 이 설명 들으시고 이 땅에 가서 내 용도에 어디에 어떻게 쓰면 되겠다, 그런 설명을 상세히 드립니다. 이 설명은 여러분들 땅 낙찰받고 나서 설계용역회사에 평당 10,000원 주고 계약하셔야 이런 도면 보시면서 설명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7시에 영상이 공개되고 있고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 매일 1개 이상 올라갑니다. 노력 없이 완벽한 땅 찾지 마시고 이 물건도 감정가 1억 합니다. 그런데 3,100만 원 입찰가 제안드리잖아요. 그러면은 6,900만 원, 7,000만 원 떨어진 금액으로 완벽한 땅을 만들어 가시라고요. 그 창의력 활용법을 제안해드리는 임야 전문 방송입니다. 땅과 함께 새 희망을 들어오셔서 아래로 주제별로 쭉 내리시거나 동영상을 누르시면 그동안 올린 영상들 쭉 보실 수 있는데 영상의 특징은 땅 낙찰받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전문적인 입체적인 토목 활용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다른 공매 방송에서 전혀 들으실 수 없는 이야기 하니까 꼼꼼히 보시면 아, 땅을 이렇게 해석하고 활용하는구나. 지식과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식견이 높아지면 좋은 물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도와드립니다. 하지만 입찰 정보는 컨설팅 회원님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안 드리니까 필요하시면 컨설팅 가입하시면 되고요. 꼼꼼히 보십시오. 공부가 되는 영상 즐비합니다. 1시간 전후짜리 영상들도 즐비하니까 꼼꼼히 보시고요. 특히 처음 오신 분들 방송하는 이유 54분 18초 동안 KBS 뉴스에 제가 뉴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보시고요. 방송하는 이유 땅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 개발하는지 법률적인 상세한 이야기를 하니까 공부가 되니까 보시고요. 입찰 정보는 안 드리는데 이유는 공매입니다. 동강뷰 1679만원짜리 물건이에요. 2억 3,333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1679만원짜리 공매 물건인데 2억 3,333만원에 낙찰이 됐다고요. 공매가 경매보다 훨씬 싸잖아요. 한 10분의 1값 시작하는데 공매는 말소 기준 권리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배분 요구를 따질 줄 알고 비율을 따질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법무사도 공매 권리 분석 돈 받고 안 해줍니다. 망신당하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막 취소되고 떨어지던 거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4천까지 떨어졌으면 경매는 계속 떨어질 때까지 낙찰될 때까지 떨어지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매는 그렇게 안 합니다. 떨어지다가 그냥 없애버려요. 그리고 보류, 잠정 해놨다가 한 달이나 두 달 지나고 나서 다시 시작해요. 1억부터. 말이 안 되죠. 1억에서 쭉 떨어져가지고 4천까지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면서 낙찰을 시키지 않고 그냥 끝내요. 그리고 다시 몇 달 묵혔다가 1억으로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공매는 잘 따져가지고 하시면은 경매보다 10분의 1 값에 낙찰받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까다롭다고요. 공매 1679만원짜리가 2억 3,333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여기 처음부터 보신 분들 다 증인이에요. 제가 방송한 것들 낙찰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매 경매 왜 하시죠? 싸게 낙찰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찰 정보 안 드리니까 도움 필요하시면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들 돈 벌게 해드린다고요. 낙찰된 물건들 모두 억 단위 물건들은 수억 원 떨어진 거 낙찰시켜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억 원 버시잖아요. 임야개발 컨설팅 해드립니다. 수백만 평 땅 모두 탁월한 결과를 보장해드립니다. 이 물건 평균 경사도가 26.89도예요. 산지관리법상 개발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땅은 2차선이 3개나 있고 보전관리가 6만 2천 평이나 되는 꿈의 땅이죠. 평수도 33만 평입니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9천 평까지만 개발하게 조례를 규정을 해놓고 없어진 폐법, 연접 규제를 또 하겠다고 공무원이 얘기를 하고 도로로부터 50m 이내에만 집을 져야 된다고 해요. 이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폭이 1km,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1.8km인데 도로로부터 50m 이내에만 집을 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상당히 많죠. 설계사무실이 그러니까 여기 한 2,000평이나 개발하자고 하더라고요. 33만 평입니다. 땅이.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때부터 직접 법규 공부, 설계 공부 제가 직접 했어요. 그리고 임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길입니다. 도로. 35,054m 직선 곡선
땅이 33만 평 큰 땅이기 때문에 비상용 탈출 도로 길까지 제가 6개월 동안 직접 측량을 하면서 산정상 627m까지 각각의 위치 고도별로 경사도 몇 도, 노폭 몇 미터, 총연장 몇 미터 도로를 내겠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6개월 동안 측량하면서 35,054m 길 도로망을 제가 설계한 겁니다. 그리고 설계 사무실에서 2,000평이나 개발하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 33만 평 땅을, 그래서 25도 이상은 잘못 건들면 산 무너집니다. 환경부 허락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임야 개발할 때 최종적으로 환경부의 통과를 득해야 되는데 경사센 거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미래의 자원이에요. 자연 그대로 두는 거 괜히 돈 들어요. 환경부 통제도 들어옵니다. 돈 많이 들여서 개발할 수도 없고 개발해도 여러 가지 아무튼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물론 다 개발은 할 수 있는데 활용 가치 기회비용을 따지면은 경사도 센 거는 그대로 두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는 겁니다. 25도 이상 11만 5,214평 포함시켜서 그 근처에 붙어있는 25도 이하도 포함시켜서 11만 9,559평은 원형 보존지구로 그대로 두자. 자연조건 좋은 천연림 그대로 두는 것이 미래자원이잖아요. 그리고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 대상 면적을 이 부분이 중요한데 25도 이상을 34% 68,996평을 포함시켜서 평균 경사도 19도로 낮추면서 20만 2,945평을 관광휴양 A지구, 관광휴양 B지구로 지구 단위 계획 마스터 플랜을 제가 잡은 거예요. 진한 색깔 그대로 두고 관광휴양 A지구 이렇게, 관광휴양 B지구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제가 직접 한 겁니다. 이 경험, 전문성, 실력을 바탕으로 본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상들은 그런 전문적인 실력과 경험 그리고 법규 해석 포함하여서 깊은 내공과 전문성이 함축된 그 중에 맛보기로 설계사무실에 계약하고 컨설팅 계약하고 평당 10,000원 주고 들어야 되는 입체적인 얘기를 맛보기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이런 설명, 경매공매방송 전혀 들으실 수 없는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경매공매방송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무료로 들으시는 겁니다. 공부가 되니까 그런 거 배워가세요. 그런 해석, 활용 능력들. 그런데 입찰 정보는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께만 드리니까 다양한 영상 즐비하니까 꼼꼼히 보시고 건성건성 보시고 한두 개 보시고 문자하지 마시고 시간 할애해서 뭔가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문자 보내시면 일일이. 그런데 아직까지 추상적인 분, 그냥 알아보시는 분들은 남의 시간 빼앗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화 일절하지 마세요. 제가 이 물건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이 낙찰받아야 되는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평수 명시 안 하잖아요. 지역 명시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도 지역이 어디냐, 지번이 어디냐 물어보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이거는 참 무리한 결례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꼭 하실 분들만 영상 꼼꼼히 보시고 신뢰가 되셔서 여러분들 감정가 떨어진 금액 기준으로 예산으로 입찰 가능한 물건 소개해드리는 그 전문적인 소개 비용이 있다고요. 1년 가입비가 있어요. 그거를 지불하고 가입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만 나 누구고 얼마 예산에 무슨 용도로 어느 정도 몇 평짜리 땅 찾아달라 문자 주시면 투자용으로 땅 찾아달라 문자 주시면 상세 안내 드리고 여러분들 돈 벌게 해드린다고요.
낙찰 물건들, 억 단위 감정가 물건들은 모두 수억 원 떨어진 거 낙찰시켜 드리니까 기본적으로 수억 원 벌게 해드린다고요. 여러분들 가입비 헐값입니다. 그렇다고 몇만 원 그렇게 안 하니까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만 나누고 얼마 예산에 무슨 용도에 어느 정도 몇 평짜리 땅 찾아달라 그때 문자 달라는 겁니다. 공매 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국토균형 발전, 6차 산업까지 가자. 두 가지 입법, 치유복지 입법, 자연행위 복지바우처 입법. 저는 공약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하는 일은 국회의원들 입법기관이잖아요. 무슨 입법했고 얼마나 공약 잘 지켰는지를 점수화해서 투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신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6차 산업, 치유복지, 임업, 농업업 입법까지 가자. 주장할 충분한 근거와 역량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가면 케어, 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팜에서 케어가 일어나면 복지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네덜란드 그 작은 나라 낙농업으로는 선진국이잖아요. 그 작은 나라에 그런 케어팜이라는 곳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거 왜 못하죠?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 거기까지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6차 산업까지 가시면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면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잖아요. 뭐 치유에는 여러 범위가 있을 수 있는데 임업, 농업, 어업 현장에서 건강한 정신적, 육체적 모든 정상적으로 건강하신 분과 정신적으로 약간 건강하지 못한 분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 뭐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 사회 부적응 그런 분들이 그 6차 산업 현장에서 같이 6차 산업 현장에서 임업, 농업, 어업을 하시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치유가 된다면 그거는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나라에서 치유복지비를 지원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 입법까지 가자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자연힐링 복지바우처 쿠폰 입법까지 가자는 것인데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캠핑카 트레일러 상당히 많이 다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즘 캠핑카 트레일러 많이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도로마가 얼마나 좋습니까? 택배 다 들어가요. 핸드폰은 얼마나 잘 터집니까? 굳이 수도권에 몰려 살 이유가 있을까요? 자연 조건 좋은, 탄소 흡수량 좋은 오늘 물건처럼 탄소 흡수량이 5,000급이에요. 이렇게 좋은 임야 낙찰 받으셔서 거기에 나라로부터 국민 여러분 자연 힐링 복지 바우처 쿠폰을 드릴 테니까 이 쿠폰 받으시고 자연 조건 좋은 곳에 가서 쉬십시오. 복지 차원으로. 그런 입법까지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은 국민들이 바로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가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까지 가자. 그것이 제가 가려고 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함께 하셔야 가능하죠. 함께 하실 수 있는 브랜드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매일 밤 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들이에요. 모두. 자, 수만 평 이내입니다. 5만 평 정도 됩니다. 탄소 흡수량 5천 특상급 3,900만 원. 153만 명 도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해당 임야는 581m 봉우리 옆에 550급 정상 능선을 포함한 임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산 자연 그대로죠. 하늘색은 도로입니다. 한 요 정도까지 포장된 도로가 들어옵니다. 나머지 한 400m. 네, 이 부분 그 포장된 도로 들어가는 부분 현장 영상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이 있어. 시멘트 포장. 요 도로인데요. 근데 좀 좁아. 요 도로가 그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더 가면 요산 해당 물건지는 이 도로로 쭉 들어가 가지고 이쪽에 있는 임야인데 그 안에까지 더 도로가 들어갑니다. 요게 현황 도로고 여기 가수원이고 이 앞으로 도로 돌아가가지고 산 돌아서 그 앞에까지 현황 도로가 있는데 요 도로가 상당히 좁아요. 중형차 타고 가면은 아주 신경 상당히 쓰이더라고요. 이 정도 되는 차 가지고 가시면은 여기 들어올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은 차 바퀴 옆에 국어로 빠질 정도로 노폭이 좁습니다. 여기에 현지인이 타고 여기에 과수원에 일하러 오시는 분이 저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가셨는데 경차, 그러니까 작은 차는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트럭도 물론 들어가는데 문제 없는데 자주 다니면 문제가 없는데 처음 오신 분이면은 노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조차 여기 현지인이 저기다가 차를 세워 놓으셨는데 요 정도 차는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차가 더 크면 노폭이 너무 좁아요. 트럭도 자주 다니면은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죠. 현지인들 다 그렇게 다니시니까. 그런데 처음 가실 때는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스트레스가 좀 되는 노폭입니다. 이렇게 포장된 길이에요. 이거 시멘트 포장길. 해당 물건 이겁니다. 해당 물건 이건데 그 앞에까지 시멘트 포장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멘트 포장길이 있는데 일부 구간에 옆에 바로 국어로 바퀴가 빠질 수 있는 폭으로 좁은 데가 가끔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도로폭이 넓잖아요. 여기는 여기보다 좁죠. 여기도 여기보다 좁잖아요. 그렇게 좁은 구간이 가끔씩 있어요. 여기에 농막이 하나 있는데 여기까지 포장된 길이 들어갑니다. 이거 시멘트 포장길이에요. 대체로 트럭 들어가는데 다 문제가 없는 노폭인데 일부 구간에 잘못하면 바퀴가 빠질 것 같은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멘트 포장길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 시멘트 포장길 들어갑니다. 그 길이 이제 여기에요. 여기까지 시멘트 포장길 들어갑니다. 이거 다. 그리고 여기 상당히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 올라가는 도로도 횟가닥 꺾어가지고 고불고불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해당 물건지 바로 앞에 밭이 있는데 거기까지 차가 들어갑니다. 시멘트 포장길이 폭이 일부 구간이 좀 좁아요. 미터
국어 천안길이에요. 현재 차 들어갑니다. 해당 물건지 앞에까지. 그것만 개척하면은 대단한 땅으로 건축개발 가능한 땅으로 만들 수가 있죠. 여기는 이 땅은 여기까지 시멘트 포장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흙길이에요. 그만큼만 포장을 시키면 이 땅 건축개발 행위 가능한 땅으로 바뀌게 되죠. 4km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땅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A급지 천연자원 그대로 환경 1등급 보존이 된 A급 명당 포인트입니다. 요거 요 아래 명당 포인트 B급이고요. 이 위에 명당 포인트 C급에서 자연인용으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용하시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자연 좋은 곳이고요. 1등급, 요거 2등급, 선산용으로 함께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주변의 군집구조의 안정성과 연계성을 볼 때 이쪽 면 환경 1등급이지만 이쪽부터 개발 활용해 오면 이 환경 1등급 이 문제 해결하는 거 환경부 통제 벗어나는 거는 쉽습니다. 컨설팅 계약하시면 그런 거 다 조언드려요. 땅의 입체적인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능선입니다. 모두 500m가 넘는 능선이고 여기 보시면은 둥그렇죠. 길이도 상당히 넓죠. 이 길이가 한 250m 되는 A급 명당 포인트입니다. 요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요거는 나라 땅 국어 계곡 골짜기입니다. 해당 물건지 포함해서 쓸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되고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골짜기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은 자체 골짜기가 없이 아주 매끈하게 좋은 땅이에요. 이러한 땅을 수려한 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아주 땅 훌륭합니다. 굴곡지지도 않았고 풍수를 보면 여기에 고등학교 생활편의시설 다 있고 이거 4km가 넘는 큰 저수지입니다. 2차선에서 마을 도로 따라가지고 쭉 도로 오고 여기 마을길 거쳐서 여기까지 포장도로가 들어옵니다. 해당 물건은 포장도로 더 들어갑니다. 저거보다 더 들어가요. 좀 능선 너머까지 포함됩니다. 포장된 시멘트 포장도로 끝나는 부분에서 여기까지 조기까지 포장도로 들어갑니다. 한 420m 국어길이에요. 천안길. 현재 차 들어갑니다. 내 땅 바로 앞에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차가 들어가요. 내 땅 앞에까지. 그 부분 도로로 내가 개척하거나 지자체에서 깔아주면 저거 건축개발 행위 가능한 땅으로 바뀌니까 집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주변은 그 바로 앞에까지 전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모두 산이에요. 이것도 543m입니다. 이거 581m예요. 산 자연 조건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산이고 물도 굽이굽이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큰 강급 하천이 싸고 돌아가는 이 땅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풍수는 가장 중요한 바람을 먼저 봅니다. 바람 많이 맞으면 건강에 해롭고 많이 맞으면 병들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바람을 맞는 땅인지 그렇지 않은 땅인지 그게 제가 보는 풍수의 첫 번째,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미신 아닙니다. 두 번째는 조도, 햇빛. 세 번째는 그 땅에서 산세 그리고 공기의 흐름. 그래서 내가 그 땅에 가서 살 때 호흡하기 좋고 기분 좋은 땅인지 그거를 봅니다. 자, 이 땅 여기 580급 봉우리가 내 땅을 포함해서 이렇게 싸고 나가면서 형성이 된 산세를 보이고 있고요.
내 땅은 능선을 포함해서 약간 너머까지 이 땅이니까, 그러니까 막장이면합니다. 아주 가장 끝이에요. 막혀 있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안 들어옵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안 들어오고 서쪽으로 불어오는 바람도 안 들어오니까 좋은 땅이죠. 일단 살바람을 안 받습니다. 두 번째, 저도 정남향입니다. 아주 훌륭하죠? 그리고 이 조도를 볼 때 정남향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앞에 봉우리의 높이가 얼마나 되고 거리가 얼마인지를 따져보셔야 내 땅의 조도, 햇빛의 양을 측량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히 잘 따질 줄 아셔야 내 땅에서 건강하게 조도 다 누리면서 사실 수 있는지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방송 자료를 제가 수치로 뽑아낸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못 찾겠습니다. 다른 입체적인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여기 요 밭처럼 보이는 거 그 위에 능선 포함 그 너머까지 요 땅입니다. 한 5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4km가 넘는 큰 저수지가 있고요. 이 뒤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넓은 평야지대, 4km가 아니라 400여 미터입니다. 길이가. 이 땅도 평야지대를 거쳐서, 평야를 거쳐서, 거쳐서 들어오죠. 저수지 길이가 4km가 아니라 400여 미터가 되고요. 여기 올라오는 도로가 이렇게 오면서 이리로 올라오셔야 되는데 이쪽 길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저수지 뚝이 높기 때문에 가팔라요. 그렇게 들어오셔서 쭉 와가지고 내 땅 앞에까지 포장길입니다. 포장길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얼마 안 되는 비포장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상당히 땅의 가치가, 미래 가치가 그 얼마 안 되는 비포장길만 해결이 되면 건축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뀌는 거니까 상당히 훌륭한 땅이죠. 주변은 온통 산이라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아주 청정지역 막장 토지입니다. 국어길, 현재도 차가 들어가요. 전기도 그 앞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전체적인 산세를 보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바람은 사방위로 들어오는 거 모두 차단이 된 상태죠. 그리고 이게 내 땅인데 여기서부터 앞에 땅까지 거리가 1km 전후 됩니다. 그러니까 조도 막혀가지고 내 땅 빚 이 땅 저 건너편 보시면 전부 평야지대잖아요. 뒷면으로 보면 해당 물건은 여기 밭 그 위에 이 능선을 포함한 이 땅이고요. 상당히 큽니다. 한 5만 평 정도 돼요. 여기에 4km가 넘는 큰 저수지 있죠. 4km가 아니라 400여 미터입니다. 저수지. 평야로운 농경지대잖아요. 평야. 여기는 고등학교 포함하여서 생활편의 밀집 시설들이고, 그러니까 근처에 모든 시설들이 다 있죠. 활용하기에. 그리고 이 땅의 뒷면, 그러니까 북쪽이며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요 땅이며 등지고 요게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은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모두 시혜를 주는
준웅선 두터운 산의 정상을 포함한 산이니까 아주 훌륭한 땅이죠. 그리고 이 땅의 고도가 이 앞에 땅의 고도보다 높기 때문에 시야 간섭 없이 여기까지 쭉 내려다 볼 수 있는 시야가 나오고요. 내 땅에서 앞에 봉우리까지는 모두 1km가 넘기 때문에 조도 간섭 없이 충분한 일조량 보장이 되는 풍요로운 땅, 풍요로운 자연에 속한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은 바로 아래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차가 당연히 들어오죠. 여기 4km 넘는 저수지, 4km가 아니라 400여 미터입니다. 도로가 저수지. 계속 들어옵니다. 포장된 도로예요. 여기 마을 포장된 도로, 여기 흰색 마을 포장된 도로, 여기까지 포장된 도로가 들어옵니다. 예, 거기 좀 더 그리고 들어갑니다. 안으로. 내 땅 능선 포함하여서 거의 땅 앞에까지 이 땅인데 포장된 도로가 들어갑니다. 비포장으로 천안 구곡길 차로 한 400여 미터 들어올 수 있어요. 요 밑에 요 밭이 있잖아요. 내 땅 바로 아래. 그래서 차 들어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내려다 보는 뷰가 멀찌감치 1km 넘게 보장이 되니까 조도 간섭 없이 충분하죠. 좋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 유통이 잘 되는 썩은 공기, 그래서 나무들이 썩지 않는 좋은 곳입니다. 역시 증거라도 하듯이 마을들이 형성이 돼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마을이 형성된 거와 마을이 형성되지 않고 한두 집 이렇게 계곡 골짜기 그런 데 있는 거는 그분은 상당히 특이한 분들이에요. 마을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곳입니다. 가평 땅 가다 보면 그런 곳이 많은데, 가평이 그 명지산 그게 1200급이잖아요. 경기도에 그렇게 높은 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인산 포함해서 그 도립공원 그 지역은 가평 골짜기 계곡 한 30에서 50m 끼고 펜션, 리조트, 전원주택, 유원지가 즐비한데 초입 부분은 계곡 골짜기 사이에 능선이 800급 능선이 쭉 들어가는데 계곡 골짜기 도로폭 고개 딱이에요. 해가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살아요. 마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 타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이 형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 보러 다니실 때 자연 조건 좋은데 마을이 형성이 돼 있는 곳이면은 자연 조건도 좋고 사람 살기도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자연 조건 좋은데 마을이 형성이 안 돼 있고 앞으로도 형성될 풍수와 조도와 모든 여건이 아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시면은 건강에 안 좋고 정신적으로도 안 좋아요. 이 땅 여기는 마을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검증이 된 사람 살기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해당 물건은 능선 포함하여서 능선 뒤에까지 이렇게 내 땅 바로 아래 밭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여기까지 포장된 시멘트 포장길이고 한 400여 미터 비포장길이긴 해도 국어길이기 때문에 차 들어갈 수 있고 바로 아래 땅에 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뒷면에서 보면 해당 물건은 여기 밭이 있고요. 해당 물건은 이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산세입니다. 여기서 내려다 보는 탁 트인 막힘 없는 좋은 뷰죠. 그리고 땅의 경사는 실질적으로 요 정도 되는 경사입니다. 요게
이 땅에 실질 경사 아주 좋죠?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거 경사 아주 훌륭하잖아요. 마을 지나가지고 있는 막장이면합니다. 자연 멋진 조건 땅입니다. 아주 그대로 보존이 된 땅이에요. 수만 평, 5만 평 가까이 되는 153만 명 대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탄소 흡수량은 5천 특상급입니다.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자연에 둘러쳐진 풍요로운 농경지대에 마을이 형성이 된 뒤를 버텨주는 큰 산세에 포함이 된 등선을 포함한 해당 물건지 아래 바로 밭이 있어서 거기까지 차가 들어오는 아주 기가 막힌 땅입니다. 주변 모두 자연 그대로 여기는 4km가 넘는 큰 저수지도 있고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마을길 아스콘 포장길이에요. 이 길로 쭉 들어가시고 여기 맨 마지막 집입니다. 요 집, 요 옆에 시멘트 포장길 있죠? 이리로 쭉 들어갑니다. 안으로 더. 그 도로가 이렇게 생긴 차당했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문제없는 도로예요. 여기 농막 있죠? 전기통신 여기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국어길, 차 들어올 수 있는 이 국어길을 통해서 들어오면 시작점 땅이 이겁니다. 이 국어길 차 다닐 수 있습니다. 눌러버리면 그 부분이 제일 마지막 사람 사시는 그 집이 여기였고요. 그 부분이 마을길을 통해서 쭉 들어오다가 바로 이 집, 좌측에 있는 이 집, 여기까지가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포장된 시멘트 길이 여기까지 더 갑니다. 그 부분이 이것이고요. 전기통신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농막. 여기까지 포장길이 계속 이렇게 예, 포장길 요겁니다. 근데 좀 좁아. 포장길 그 앞에까지 들어가요. 돌아가면 요산 그 그 마을 마지막에 있었던 그분, 그거 지나서 이 길이 계속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수원 지나서 이 가수원을 돌아가서까지 포장된 도로가 안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일부 구간에 노폭이 상당히 좁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쭉 이어집니다. 그 부분이 여기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비포장길, 국어 현안길인데 요 밑에 밭이 있기 때문에 내 땅 바로 아래까지 차가 들어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밑에 내 땅 밑에 평평한 밭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차가 들어온다고요. 자, 그 부분을 입체적으로 땅 활용, 도로 어떻게 내고 이 땅을 어떻게 쓸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래 여기 밭 보이시죠? 여기까지 비포장, 국어 현안길 차가 들어옵니다. 그 길이가 405m예요. 그거 포크레인으로 누르면서 들어오면 되니까 그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쉬운 문제입니다. 이 땅 상세 평수 그 국어 면적 405m 아니고요. 컨설팅 계약하시는 시멘트 포장길로부터 돌아야 되는 그 비포장길은 공시가는 100m가 안 됩니다. 한 몇십 미터밖에 안 돼요. 자체 감정을 하면은 1억 100만 원을 보겠고요. 이 땅
8,700만 원에서 도로 조건 갖추면 1억 8천 이상 만들 수 있는 땅입니다. 자, 땅의 규모 보겠습니다. 요 밑에 밭까지 국어길, 국어전환길 405m 그 평평한 길 눌러서 여기까지 이제 도로 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지점 제일 낮은 부분이 286m예요. 아래 292, 290, 308, 360, 316 이쪽 국어 나라 땅 국어 내 땅에 포함시켜서 쓸 수 있습니다. 요 옆에 나라 땅 국어 요만큼인데 요거 내 땅에 포함시켜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 둘레는 314m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316에서 329, 349까지 직선 79m고요. 349m에서 408m까지 128m입니다. 408m에서 539m 정상 그리고 뒤로 537m까지 경계가 319m입니다. 이쪽 302m에서 359m까지 경계 192m고요. 395m에서 정상 463 그리고 그 뒤로 460까지 약간 내려가는 거기까지 길이가 252m예요. 능선 뒷부분 능선은 463, 472, 490, 479, 506, 523, 543 여기가 가장 높고요. 539 그리고 뒤로 능선 아래까지 땅이 있습니다. 460, 464, 495, 513까지 길이 235m, 535m에서 가장 높은 543m 뒤에 539까지 63m입니다. 539에서 여기까지 129m입니다. 그래서 둘레가 1711m 나오는 5만 평 좀 안 되는 큰 임야입니다. 고도차는 여기 가장 낮은 부분에서 가장 높은 이 부분까지 고도차가 253m, 직선 576m의 경사가 23.71이에요. 23.71. 요 정도 되는 아주 좋은 경사 임야입니다. 아파트 89층 높이에요. 576m 길게 누워 있습니다. 경사 상당히 좋은 거죠? 이런 거 이렇게 단작업 해가지고 활용하면은 모두 훌륭한 땅으로 개발 활용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땅입니다. 고도차가 253m, 아파트 89층 높이에요. 이게 253m, 아파트 89층 높이로 500여 미터 수직 고도가 253m 차이 나는 아주 멋진 산입니다. 산사태 등급 보겠습니다. 3등급 37, 2등급 26, 4등급 21 안전합니다. 경사 25도에서 30도가 22.59, 30도 이상이 49.16, 평균 경사 30도에서 35도인데 여기에서 보면 진한 색깔이 30도 이상 그 부분은 명당 포인트 여기 251m 쭉 내려오는 이 완구릉지 기가 막힌 순을 보이는 환경 A급지 그리고 길이가 251m 내려오는 A급 남양 명당 포인트로 7,928평 A급 땅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땅을 상산으로 쓰셔도 되고 A급지 7,928평 활용해서 양택지로 내가 건축 개발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도 좋은 자리입니다.
그 옆에 경사면이 약간 진하죠. 30도 이상이라는 겁니다. 먹는 물은 150m 뚫으면 나오고 비유명은 18m 뚫으면 나오는데 이 땅은 들어오는 입구에 (4km가) 넘는 커다란 저수지가 있습니다. 불 걱정 안 하셔도 되죠. 4km 아니고 강우량 400여 미터입니다. 그것을 증거라도 하듯이 1200에서 1300이에요. 충분한 물량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6보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아주 물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아주 좋은 상황인 거죠. 양토입니다. 온도는 11도에서 12도, 마이너스 16도까지 내려가니까 덜 내려가죠. 강원도보다는 17도까지 올라갑니다. 탄소 흡수량이 현재 4,901이에요. 거의 5,000급입니다. 무지무지하게 탄소 흡수량 좋은 거죠. 그것을 산의 입체적인 형태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해당 물건은 능선 너머까지 포함해서 요건데 모두 산이잖아요. 그대로 천연 나무 그대로 있는 모두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 탄소 흡수량이 5,000급 특상지역이라고요. 탄소 흡수량 현재 4,901.47이에요. 5,000급 무지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강원도 임야보다 훨씬 좋아요. 굴참나무입니다. 부엽도 엄청 좋겠죠? 그리고 이 나무는 잘 자랍니다. 18에서 30cm 지름에 41년에서 50년 불패도 70% 이상 나무 알차게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보시기에도 나무 나무 자원 아주 충실하게 훼손되지 않고 잘 관리된 나무 자원 아주 좋은 청정 임야입니다. 울창하게 많죠? 실제로 땅의 경사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을 개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길이잖아요. 여기 밑에 여기 보이는 요 밭 여기까지는 길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죠. 부거 현안길로 저 밭에 일하시는 분이 당연히 여기까지 트럭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평평한 땅이란 말이죠. 이 밑에 밭이에요. 차 들어옵니다. 포크레인으로 저거 눌러버리면 현재도 트럭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 밑에 밭까지 도로가 비포장이긴 해도 차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점을 302예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400고도인데 이 400고도 등고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계곡이에요. 이쪽으로 302m에서 400m까지 직선 364m 15.07이에요. 도로법상 도로를 낼 수 있습니다. 그 경사가 요거예요. 여기에 이 진한 녹색, 요게 도로법상 도로가 허가가 되는 경사도인데 17도예요. 저게 이 산은 국립공원에 있는 산이 아니고 일반 산이기 때문에 17도 경사도까지 도로법상 도로가 허가가 됩니다. 시속별로 그거보다 더 낮은 15도니까 도로 내는데 문제없고 이 15도 경사는 마트 주차장 센 거 올라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되는 경사로
364 쭉 올라가니까 차 올라가는 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게 국어길 405m 이어서 도로를 낸 거에 받아서 364m 도로를 내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국어길 405m가 아니고 그거는 맞는데 포장된 도로가 바로 앞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포장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길이는 몇십 미터 안 됩니다. 463까지 직선 263m 16.24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로법상 17도보다 지금 낮잖아요. 그렇게 도로 내고, 그 다음에 463, 472, 479, 506, 523, 543 해서 539 이쪽 능선까지 391m, 훨씬 경사가 나지 11도로 도로를 이어서 법규상 허가가 나니까 그렇게 도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총 필요한 도로가 국어길 개척해서 들어와야 되는 요 마지막 집 있었던 이 부분,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계속 포장된 도로가 들어갑니다. 마지막 농막 있는 전기통신 다 들어와 있는 데까지 시멘트 포장길이 쭉 들어오니까 여기까지 포장길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좁아. 그래서 실제로 그 비포장길 그거는 몇십 미터밖에 안 됩니다. 400여 미터 내 땅 앞에까지 비포장길을 일단은 포크레인으로 누르고 차 들어가게 이 자풀 자란 거 포크레인으로 그냥 밟아주면 요거 몇십 미터만 눌러주면은 도로 조건 다 갖추게 됩니다. 포크레인으로 좀 밟아주고, 아니면 그냥 트럭으로 왔다 갔다 계속하면 저거 길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자체에다가 나 여기 와서 지금 이러이러한 거 하는데 장 맞이고 비 오면은 그냥 진창되니까 포장 좀 해달라 민원 넣는 거예요. 그러면 몇십 미터만 내면 됩니다. 거기까지 도로가 바로 앞에 들어와 있어요. 전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현재 여기 마지막 농막까지 포장된 길이 더 이어서 내 땅까지 포장된 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하는 방법도 있고 지자체에다 계속 민원 넣어서 나중에 천천히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건 선택하시면 돼요. 그 길이가 405m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땅 302m에서 포장해야 되는 길이는 몇십 미터 안 됩니다. 앞에까지 포장된 도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400m까지 364 경사 15.7 도로법상 허가가 나니까 그렇게 내고, 463까지 206m 16.24 도로법상 허가가 나오고, 능선 정상 아래로 이렇게 돌려서 391 11도 도로를 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 302에서 400까지 올라오는데 364, 400에서 463까지 올라오는 거 206, 그리고 능선 아래 이렇게 돌리는데 391 해서 국어도로 포함해서 모두 1366m 도로를 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국어길 나라에서 해준다면 961m만 내가 돈 들여서 내 땅에 길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길 내는 거예요. 길, 도로. 그래야지 저 5만 평 되는 땅 곳곳에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나 혼자 쓸 거면은 차 들어가려면 2m, 건축 개발 행위 하려면 4m, 6차 산업 또는 수익형으로 규행이 가능한 도로 그럼 6m 선택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이 땅의 등고선이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이 위에는 거의 양쪽으로 평평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등고선이 흐릅니다. 이 아래는 평평하고, 그러니까 길을 흰색으로 저렇게 내주고 아래는 옆으로 둥그렇게 돌아가는 옆 라인, 등고선 라인이 고도가 똑같으니까 그냥 그쪽으로 길이나 도로를 밀어주면 되죠. 이 위에는 좌우가 거의 평평합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 내가 가서 살려면 집을 어디다 절지, 그리고 만약에 선산으로 쓴다면은 어디에 선산으로 써야 될지 그 명당 급을 판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A급지는 음영으로 보시기에도 여기 둥글고 길게 내려오잖아요. 요게 400라인이에요. 고도. 요 400라인 고도입니다. 상당히 길고 둥글게 내려오잖아요. 여기 위에도 음영으로 보셔도 상당히 길죠. 여기 이쪽 그림에서 여기 노란색 부분, 그 부분 길이가, 이 부분 길이가 251m입니다. 상당히 길죠? 그게 거의 그냥 평평하게 완 구릉지예요. 길게. 요게 바로 A급지. 순이 쭉 내려오면서 폭이 자그마치 125m나 됩니다. 양쪽 폭이. 요거 명당 포인트예요. 요게 A급입니다. 특 A급 명당 포인트 정남향이죠. 7,928평 나옵니다. 여기에 6차 산업으로 하면은 양태 주 건축물 올리고 사람 들어가서 살면 아주 끝내주는 자리고, 만일에 선산으로 쓴다면 저거는 A급 명당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정남향에. 그 다음에 요 A급지 밑에 이 부분이 등고선이 이렇게 아래는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평평하죠. 여기도 보시기에 땅이 주름 없이 매끈하잖아요. 이 부분이 B급 명당 포인트로 요게 1863평이 나옵니다. 이 아랫부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 환경 3등급지예요. 여기는 환경 2등급지고 이쪽 등고선이 좌우로 거의 평평합니다. 이 위에 부분 A급지 7,928평, 그리고 B급지, 그리고 나머지 위에 25,577평이 C급지 정남향 명당터입니다. 이 땅에 요 골짜기 부분, 요 음영, 요 골짜기 부분, 요 정도 땅 빼놓고는 나머지 땅, 여기 A급지, 그리고 B급지, 나머지 C급지로 세 덩어리, 세 지역으로 각각 용도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훌륭한 땅입니다. 수만 평이에요. 5만 평 되고요. 탄소 흡수량이 5,000, 특상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해당 물건지 포함한 산세가 아주 두텁잖아요. 그리고 농경지 평야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그 평야를 지탱해주는 메인 주봉우리의 큰 능선 산덩어리에 포함이 된 산이니까 탄소 흡수량이 5,000급 이해되시죠? 이런 곳에 가셔서 사시면 100세 넘게 산다고요. 3,900만 원 입찰가 제안드립니다. 본 물건은 153만 명 대도시 10분 거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정보 필요하신가요? 컨설팅 가입하시면 드립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 모두 낙찰 받으시고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여러분들의 새 희망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좋은 땅, 특히 탄소 흡수량 좋은 임야 낙찰 받으셔서 산속에 들어가서 100세 넘게 삽시다. 이렇게 탄소 흡수량 좋은 임야 낙찰 받으셔서 산속에 들어가서 100세 넘게 살자고요. 감사합니다.